안녕하십니까.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설지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로 세 가지 것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세 가지 것을 특정한 아이템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술 받고 나면 회복이 얼마나 빠를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회복 기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수술 받고 나면 바로 당일 퇴원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퇴원인데요. 그리고 나면 7일 이후에 오십니다. 7일 이후에 오셔서 그때 전체 봉합된 실에 분이 한 75% 정도를 실을 다 뽑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시면 다시 또 일주일 후에 오셔서 나머지를 이렇게 실을 뽑아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이 이런 데가 조금 있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직장이라든가 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10일 전후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개인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첫째는 피부가 지성 피부, 즉 말해서 유분이 많았던 피부는 피하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붓기도 좀 더 붓고 또 붓기가 빠져나가는 속도도 좀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붓기를 보고 외관상 보여지는 회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붓기가 조금 늦게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건성 피부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조금 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붓기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좀 더 빨리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피부의 체질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인위적으로 뭐 필러를 맞았다든가 뭐 이마에 볼에 뭐 팔자에 뭐 이런 필러를 맞았다든가 지방을 맞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 맞은 분들에 비해서 그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 이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순환이 좁지 않기 때문에 부을 때도 좀 더 많이 붓고 붓기 빠질 때도 조금 더 늦게 빠지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들이 흉터가 그러면 얼마나 남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흉터라는 것도 개인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흉터도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이 있어요. 이런 켈로이드 피부는 물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대부분 지렁이 흉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솟아난, 돋아난 그런 약간 진한 밤색 비슷한 흉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흉터는 물론 치료도 가능한데 치료 방법이 많아요. 결국은 치료 방법이 많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치료를 하고 일부 절제를 하고 이러면은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흉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라는 말을 듣기는 어려운 그런 흉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피부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분이 많은 피부는요 아무래도 절개를 했던 그 상처 내에 피지 같은 게 고여들기 때문에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잘 안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도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피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좁쌀 크기 같은 아주 적은 그 고름 같은 게 생기는 그런 피부 보셨죠? 그런 것 같은 현상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성 피부는 아무래도 절개선 라인도 건성 피부에 비해서는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흉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얼굴이 일단은 수술 전에 무겁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이 결국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 보이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는 우울하게 보이는, 마음이 우울하면은 보기에도 우울하게 얼굴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들에서 일단은 얼굴이 윗방향으로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 좀 생기 있고 발랄한 느낌이 들어요. 눈도 아무래도 이렇게 눈꼬리가 축 내려앉은 것보다는 이렇게 반짝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도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욕적인, 그리고 그 상큼한 느낌에다가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쳐져 내려면 볼살이 목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이 목의 길이가 짧아 보여요. 두 번째는 턱선이 없어져 버려요. 왜? 이 볼살이 쭉 내려가서 목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니까 이 턱선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목이 볼살인지 목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 경계가 뚜렷하지, 턱선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목은 두꺼워 보이고 가로주름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그 세로주름은 목의 살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밴드처럼 쭉 내려오는데, 그걸 일명 저는 이제 닭벼슬 주름, 목에 닭벼슬 주름, 또는 칠면조 주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쫙 없어지니까 어떻겠어요? 목은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두 번째로 이런 데 앞에 골이 없어지니까, 늘어진 주름이 없어져 보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탄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는 목걸이 같은 것도 취미로 목걸이를 사서 차는 그런 취미도 다 잊어버렸던 것을 일단 딱 수술하고 나서 이 목 상태가 좋아지면요, 수술 후 2, 3주째 오실 때 보면 금목걸이랑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딱 달고 오시는데, 제가 수술했던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물론 2부에서 보시거나 쇼트폼에도 영상이 있고 롱폼의 동영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말했던 그런 설명 내용 그대로 되어 있을, 수술 효과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피부가 밝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부가 밝아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얼굴이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거상 수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용어가, 제가 들어보니까 칙칙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면 거상 효과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는 조금 덜 이렇게 와 닿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굴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처져 내려왔을 때는 양옆에 불독살처럼 두툼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턱뼈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상 효과이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정도 당겨지게 되면은 이 부위에서 약간 홈처럼, 아니 들어간 라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 바닥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광대뼈, 역광대뼈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광대에서 입꼬리 쪽으로는 이렇게 이 속 안에서 받쳐주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꺼져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처지거나 살이 쪘을 때는 그런 것이 다 감춰져 보이기 때문에 딱 당기면 약간의 이런 골호흡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거상이 정말 잘 됐다는 뜻이지 그게 거상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수술 후 2달, 3달 때 하고요, 7, 8개월, 10달 지났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2, 3달 때는 수술 부위 안에 속살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돌덩이처럼 구축 현상이 생리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풀어져 가면서
본 모습에 번살 느낌이 달아오게 되면 이런 약간의 들어가 있는 라인도 보기 좋아 보입니다. 라인이라는 것은 이런데 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델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모델이 되려면은 뚱뚱해 갖고는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군살이 없는 그런 분들이 모델인데 그런 분들은 군살이 없거나 좀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골 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모델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라인을 보고 참 보기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흉터도 우리 병원에서 하면은 잘하는 것처럼 경험이 많고 잘 꼬매게 되면은 그런 흉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의사가 봉합하는 것은 영어의 ABC를 배우는 것처럼 성형외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술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해요. 두 번째로 어떤 수술의 방법을 선택할 때 뭐 옛날 방법, 지금 방법을 이래서 그거는 옛날 방법을 쓴다. 또는 내가 하는 이 현재 방법을 더 좋게 선정하거나 그러는데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옛날 방법이 있고 현재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장단점이라는 것은 어느 방법이 장점이 있고 어느 방법에서는 거기에 비한 장점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수술의 최대의 목적은 당기는 것이 거상의 목적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최대한 당겨지는 것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 건가? 그러면 A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B 방법은 아무래도 수술은 좀 더 간편을 하지만 뭐냐면은 당겨지는 수직 거상하지는 그 내용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환자한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의사가 한 것은 옛날 방법, 뭐 안 좋은 방법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병원은 오히려 기피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부작용이 있는 거. 어떤 환자는 얼굴이 전체가 마비 환자가 왔었는데도 1년이 됐는데도 거의 완전하게 안 돌아온 걸 봤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자기 병원에서 최고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뭐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문구 같은 걸 보면 나와요. 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을 할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수술할 때 특히 성형외과 의사는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병원일수록 실제로 자기 자신에서 나타난 불편함과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가지각각의 변명을 많이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면 거상 환자 후에 얼굴이 전체적인 마비가 왔었는데 1년이 좀 넘었군요. 근데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원장을 가서 보지는 못한대요. 가면 실장만 보고 온대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이라는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지 말로서 뭐 미사 여구와 본인의 우월성으로만 상담하는 그런 병원일수록 결국은 자기 수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수술했던 환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술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동료 의사를 배려하는 것. 수술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어서 수술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병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수술했던 의사에 대해서 비하하듯이 말하는 것은 저는
극히 불량한 병원이고 불량한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업을 1994년부터 해서 30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을 한마디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을 하면은 수술 내용을 어떻게 해놨겠다 이런 것까지 거의가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동료 의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